안녕하세요. 시원한 한방영매 박시우입니다. 토지 이야기 13번째 시간. 오늘은 그린벨트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투자 돈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린벨트에 투자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보겠죠. 그린벨트 해지 지역이 어디인가? 그린벨트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 바로 정보에서 나옵니다. 허나 아무리 정보를 알아도 토지에 투자를 하여 돈을 버는 사람과 빈자의 차이점은 국가가 법령으로 그린벨트에 투자하는 기법을 모두 법속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을 연구하는 사람과 무노력으로 일관하는 사람의 차이는 존재하고 그 폭은 매우 큽니다. 그린벨트 투자는 먼저 해제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훼손지로 되어 개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매수 청구를 행사하여 파는 것, 마지막이 뉴스테이 등 국가 차원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수용당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린벨트로 재미를 보셨습니다. 전국에서 재미 보신 분들이 많기에 간단하게 세 지역을 압축해 보면 강남권과 분당권 그리고 지방권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어떤 곳에 투자하여 미소를 지으셨을까요? 정답은 모두 입이 찢어졌습니다. 지방권은 아침에 일어나면 웃고 다니십니다. 분당권은 아침, 점심에 웃고 다니십니다. 강남권은 헐리우드로 가서 영화를 찍습니다. 배트맨, 조커 역을. 자, 토지 투자는 시간과 활용의 전쟁터입니다. 제대로 알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셨다면 반드시 열매로 맺혀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세상엔 예외가 있습니다. 삼류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사기꾼들의 혹해서 산 무용지물 토지들은 몇 대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린벨트 투자를 어디에 할지 저 박시우의 4계명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를 칠판에 적어보겠습니다. 4계명.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보라. 두 번째, 해제 가능성 지역 미리 알기. 세 번째, 규모가 있는 신학지를 찾아라. 사계명 마지막인 4번째, 도시가 확산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라. 네 가지로 제가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 관리 계획을 보라. 개발 제한 구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관리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관리 계획이 단 무엇일까요? 동법, 여기서 제가 동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린벨트법이라는 걸 유념해 주십시오. 동법 제11조 개발 제한 구역 관리 계획이 수립 등의 조문입니다. 제1항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 제한 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 제한 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호에서 9호까지 있는데요. 제1호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목표와 기본 방향. 제2호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제3호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이용 및 보전. 제4호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 제5호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5의 2호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제6호 제1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제7호 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 제8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제9호 그 밖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9호에 따른 대통령령에서 시행령 제10조 2항, 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사항을 말합니다.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 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 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으로 설정된 지역의 관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정말 더럽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법을 배운 놈들이 먹고 삽니다. 제가 왜 법령까지 다 얘기하냐면요. 어떤 지역이 그린벨트에 대해 해제되는지 여부는 해당 도의 관리계획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계획이 들어져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하십시오. 자, 두 번째, 해제 가능성 지역 미리 알기. 해제의 대상 지역인지, 훼손지, 복구 대상 지역인지요. 훼손지라도 복구 계획을 실시하지 않을 지역인지 여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여기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어느 지역을 해제하고 훼손지라도 복구 계획의 유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근거 조문을 말씀해 드릴까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 조문. 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반권자라고 합니다. 시장, 군수가 위반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시장이나 군수 선거 때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자, 좀 더 살펴보면 면적 30만 평방미터 이하 해제 권한이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근거조문이 있습니다. 동법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조문인데요.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근거로 과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었으나 그 권한을 일정 면적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기에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가 쉬워졌다는 말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위임 이후 안정장치가 만약에 없다면 썩은 공무원들에 의해서 난개발이 불보듯 뻔하기에 난개발을 피하기 위한 다음 조문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죠. 동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 훼손 가능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일단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로 해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제하기에는 과거에 비해서 매우 탄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발 제한구역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규모가 있는 취락지를 찾아라. 취락지구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취락지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의미로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를 하기 위한 지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를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동법 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조문에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 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 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시행령 제25조 취락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정비 조문 제1항 법 제15조 2항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제1호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제10호일 것 10호 이상이어야 됩니다. 제2호 취락지구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 및 제4항에 따른 취락지구 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해당 시도의 도시, 군 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수 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3호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도시, 군 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 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취락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취락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동법으로 와서 제3항에서는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높이, 역면적 및 건폐율을 관하여 제12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하면 취락지구 무조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법 조문들은 달달 외우지 못하셔도 분명히 보시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시가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자. 이 말인즉 도시와 연결되어
해제 이후 기반시설 등의 문제가 없는 지역이 매우 유리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을 보시면 알겠죠. 근거법을 보면 동법 제3법 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조문입니다. 제2항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 산업, 교통 및 토지 이용 등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도지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 영이락을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조문에서는 제3항 법 제3조 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서 7호까지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개발제한구역에 따라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 도시용지 적절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이 경우 도시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호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3호 도시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 면적의 조정, 토지 이용의 합리적인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되겠죠. 제4호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제5호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서 그 단절돼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다만 개발 제한 구역이 조정 및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 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호 개발 제한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두 가지인데요. 나로 따지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 제한 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겁니다. 대지 중 개발 제한 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권이죠. 개발 제한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 제한 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 이용 실태 및 지형, 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호, 제6호의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 제한 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000제곱 미만의 소규모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들이 해제될 지역입니다. 며칠 전 그린벨트 내의 쪼개기를 규제한다고 하였는데 그린벨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분과 얕은 지식을 얻은 자의 생각은 분명히 큰 차이가 나뉠 겁니다. 오늘 제 강의와 블로그 글 내에 추가 정보를 보고 그리고 함께 올린 경매 물건들을 본인의 지식과 경험으로 만드신다면 더욱 많은 상상력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신기하다 하고 싫어하는 것은 썩었다 한다. 그러나 썩은 것이 다시 변하여 신기한 것이 되고 신기한 것이 변하여 썩은 것이 됩니다. 전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영원한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분명 부메랑입니다. 요새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 희망 가득 품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